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저는 흥신소를 개업하고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흥신소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처음 흥신소를 개업했을 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뢰가 드물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신소를 하기 전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힘들게 버티던 중이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저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퇴근하려던 찰나 때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흥신소입니다. 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 아내를 처리해 주세요. 저기 사장님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그때는 흥신소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를 좀 처리해 주세요. 그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나니 어제 저녁 전화했던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흥신소에서 일하는 업무는 대부분 불륜의 정황을 포착하거나 사람을 찾아주는 일이 전부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내를 처리해달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성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 한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군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아내를 처리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그 말과 함께 들고 온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데 얼핏 보기에 5만 원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나니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이 없어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고 사람을 해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라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남성은 말을 바꿔 다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위협을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의뢰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에 중년 남성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배신감에 화가 나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사람을 해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아내분의 외도 증거를 모아 유책 배우자가 되는 방향으로 만든 뒤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년 남성은 저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받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고 있는데 2주 동안 동선을 지켜봤음에도 외도의 정황은 포착되지 않더군요. 보통 불륜은 1, 2주 정도만 지켜봐도 수상한 점이 포착이 되는데 중년 남성의 말과는 다르게 아내분은 수상한 점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좀 더 지켜보기로 했고 한 달간 뒷조사를 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의뢰인이 착각을 했거나
아내가 눈치를 챘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의뢰인이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오랜만에 친한 형님이 연락이와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에게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한참 듣다가 아내는 바람을 피는 것 같지 않다며 역으로 의뢰인 쪽을 알아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님 말을 들으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의뢰인 말을 듣는 게 맞지만 저도 뭔가 이상하고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뢰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켜봤을 때쯤 의뢰인은 한 골프장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젊은 여자와 같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차를 따라갔고 의뢰인은 그 여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의뢰인과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동안 조사했던 걸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다르게 아내분께선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제대로 일을 한 게 맞냐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확실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의뢰인은 눈치를 깠는지 혹시 자기를 뒷조사했냐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사장님의 동선도 조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바뀌면서 말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그때 그 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해서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돌려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일은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문고리에 종이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엔 칼 한 자루가 들어있는 겁니다. 3일 연속으로 종이 가방이 걸려 있었고 3일째 되는 날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바람 피우는 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된다면 찾아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고 그 이후로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은 제가 겪은 가장 무서웠던 일이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날 이후로 저는 흥신소라는 일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단순히 증거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분노와 욕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고 가장 잔혹한 범죄는 언제나 의심과 거짓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사무실 문고리를 볼 때면 그날의 종이 가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하되 결코 선을 넘지는 말자. 그것이 이 일을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제가 살아남은 방식이니까요.